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지금 블로그 강의를 하면서 조금 재미있는 부분을 제가 봤는데요. 일단 여기 들어와서 네이버 검색창에 동의대 부자학과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제일 첫 번째 누가 있냐면 부산 현대공인 우리 3학년에 계시죠? 요 김건혜 씨. 예, 이분의 블로그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은 지금 동의대 부자학과 마케팅 수업 엽기 왕비님이 이렇게 포스팅한 게 두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저랑 3월 달에 수업하면서 실습을 해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습한 블로그가 두 번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상위 노출 하나도 안 해롭죠? 네, 안 해롭습니다. 그냥 이렇게 여기 보시면 해시태그 몇 개랑 사진 하나 넣었는데 지금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 사진이 조금 뭐 맞지는 않죠. 동의대 이거는 우리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글을 씀에 있어서 음,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금색에 상위 노출이 되더라라고 이 지금 글이 꽤 많습니다. 동의대 부자학과가. 보시면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동의대 부작가 이게 한가를 띄워서 제가 또 검색을 해보면 또 다릅니다. 금방은 현대공인 소장님이 나왔는데 지금은 또 제게 올라와가 있죠. 요거는 또 완전히 또 순서가 또 다르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내가 띄어쓰기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뭐가 달라진다? 검색 순위가 달라진다. 그런데 내가 그러면 띄어쓰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내가 만약에 수영에 이 편한 세상 앞에 있는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수영 이 편한 세상 이 편한 세상 이게 더 먼저 올라옵니다. 이 수영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단 네이버 검색창에 수영 이 편한 세상을 한번 띄어쓰기를 하고 띄어쓰기를 안 하고 자, 띄어쓰기를 했을 때는 요렇게 뜨고요. 안 했을 때는 똑같이 뜨네요. 이거는 좀 전에랑 조금 다르게 뜨는데 일단은 뷰를 제가 한번 볼게요. 뷰는 블로그죠. 블로그와 카페가 나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한 칸을 띄웠을 때 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문가가 나오죠. 그런데 붙였을 때 여기는 수영 강변 이체상 32평 어렵지 않아요. 뭐 또 다른 게 나오죠. 자, 이렇게 뭐다? 내가 글을 띄어쓰고 붙이고에 따라서 검색 결과는 다르게 나온다. 이거 유념하셔서 내가 오프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가게가 블로그에 노출이 되고 싶다 하면 우리가 자동 검색어에 여러분들이 주로 쓰는 어떤 단어들 뭐 여러분들과 관계되는 거 저는 엄궁한신 2차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엄궁한신 2차 이렇게 나오죠. 자동 검색어에. 그럼 한신 2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자동 검색어는 고객들이 많이 검색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검색하는 이 글자가 띄어쓰기가 되어서 사람들이 하는 건지 안 해서 하는 건지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이 포스팅을 하는 걸 권장해 합니다. 네, 조금 더 상세하게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은 크게 C랭크와 다이아로직으로 요즘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C랭크는 뭐냐면 문서 자체보다는 해당 문서의 출처인 블로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로그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알고리즘이 뭐다? C랭크다. C랭크 알고리즘에서 블로그 신뢰도를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블로그 랭킹 검색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 크게 보시면 출처의 신뢰도와 인기도를 보는데요. 맥락, 이 블로그의 맥락, 그리고 블로그의 내용,
그리고 연결된 소비 생산, 이 세 개를 다 뭉쳐서 블로그의 신뢰도와 인기도를 측정을 해서 블로그 검색 랭킹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C랭크는 블로그의 주제를 총 31개로 분류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로그 문서는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문서의 제목과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주제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서 주제별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C랭크 랭킹을 이렇게 정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문서마다 주제가 부여되고 해당 블로그가 어떠한 주제에 대해 문서를 꾸준히 작성해 왔는지 알 수 있다고 하네요. 문서 수가 많다고 랭킹에 유리한 것은 아니고요.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양질의 글이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양질의 글인데 양질의 글도 좋기는 한데 일단 글이 긴 게 좋더라고요. 몇 자? 3,000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위 노출 조건에서. 3,000자는 다 이렇게 샤리려고 하면 끝이 없고요. 보통 16픽셀, 제 블로그 잠시 또 보여드릴까요? 제 블로그 보시면 여기에 한 줄에 대략 한 20줄 정도를 넣어서 몇 줄 하면 됩니까? 20줄로 20줄로 150줄을 넣으면 되죠. 근데 이게 해보면 20줄이 안 될 때도 있는데 거의 16픽셀로 20줄을 했을 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특정 주제에서 해당 블로그의 신뢰도와 인기도가 쌓여서 주제별 C랭크가 높아지면 해당 주제와 관련된 검색 결과에서 보다 상위 노출이 됩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일상글은 이제는 좀 노출이 좀 안 되고요. 부동산 관련된 뭐 법률, 세무 아니면 우리 아파트 정보 이런 것들을 올리면 훨씬 상위 노출이 오래 가기도 하고 조금 뭐랄까요? 상위 노출에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네, 다음은 다이아로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점수 알고리즘이라고 하네요. 이 다이아로직은 2018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해서 랭킹 알고리즘, 문서의 경험을 반영하는, 즉 문서에 대한 사용자의 선호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해서 이를 검색 순위에 반영하는 로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용자의 문서 선호도는 이 문서가 좋다 하는 것은 체류 시간, 블로그에 들어와서 머무르는 시간, 그리고 야, 이 블로그 좋네? 공유하는 횟수, 그리고 댓글 내용 등을 다양한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우리 교재로 드린 책에 149페이지에서 150페이지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게 사용자의 선호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검색 로그, 뭐 서비스 로그, 검색 사용자 선호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전부 다가 선호입니다. 그래서 이 선호를 AI가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들어와서 좀 오래 있는 시간, 그리고 이 블로그 좋네, 누구도 보여줘야 되겠다, 공유하는 시간, 공유하는 횟수, 그리고 댓글 내용, 그러면 댓글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웃을 많이 늘려서 서로 댓글로 공감하는 그런 어떤 블로그가 되는 걸 추천을 합니다. 다이아로직에서는 그 점수가 꽤 높다라고 이해하시고요. 저작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조금 드렸는데, 이 시간에는 여기 보시면, 그림으로 제가 저작권자 표시, 뭐 그냥 쓸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이해, 블로그 포스팅을 할 때는 글에 맞는 이미지나 동영상을 삽입하게 됩니다. 가급적 내가 찍은 사진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무작정 이미지나 동영상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상업적입니다. 상업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국내 저작권과 해외 저작권의 위배 여부를 확인해서 사용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제46조 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그리고 그 조건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이 뒤에 저작권의 가벼운 마크 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저작권이 가벼운 마크는 뭘까요? 이게 뭐냐면 좀 CCO라고 적힌 거. 저작권 포기, 저작권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CCO. 기억하세요. 이 말은 상업적으로도 무료로 쓸 수 있어서 영리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차 저작물 변환 사용을 하면 원 저작물과 다른 창작물로 인정을 합니다. 원 저작자 표시도 불필요하고요. 재배포도 가능합니다. 이 네 가지가 인정되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마크가 CCL이라고 합니다. 자, CCL 여기 보시면 문자 폭이 CCO라고 있죠. 원 제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자가 권리를 포기하거나 기부한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2차 저작물 변형도 가능하고요. 출처 표시 의무도 없습니다. 재배포도 가능하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 저작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이미지다. CCO가 그렇습니다. 이런 행태로 제작된 저작물은 공공이익의 목적으로 만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CCL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CC의 라이센스를 의미하고요. CCO는 저작권을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아무런 규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다면 CCO 표시를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사람이 써 있습니다. 이건 저작자를 표시해라 라는 겁니다. 이미지에 사람이 써 있다. 저작자의 이름이나 출처 등 저작자를 반드시 표시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라이센스에 반드시 포함하는 표시사항입니다. 저작자 표시, 사람이 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S자에 이렇게 선이 쫙 꺼져 있습니다. 이 말은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비영리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니까 내가 혹시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 S에서 이렇게 선이 쫙 꺼져 있다 라고 하면 비영리적으로만 사용하고 상업적으로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원안에는 이꼬르라는 이렇게 표시가 있죠. 이거는 변경을 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 제작을 금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변경하지 말고요. 저작물을 이용해서 2차적 제작물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변경하지 말라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다음은 C자 거꾸로다 그죠. 원안에 이거는 동일 조건은 변경을 허락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차적 저작물 제작을 허용하되 2차적 저작물의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센스를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차적 저작물 저작은 허락한다. 이거랑 동일한 라이센스를 써라 라는 말인데 이 라이센스란 말은 동일 조건 변경 허락으로 해서 써라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기억합시다.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 저작자 표시해야 되고요. 또 S에서 달러라고 하면 되겠네. 비영리로는 써라. 상업적으로는 못 쓴다. 그리고 이꼬르 똑같이 해라. 변경이 금지되는 겁니다. 똑같이 해라는 변경이 금지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C자 거꾸로는 동일 조건으로는 변경을 허락한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저작권자 표시 없이 미영리로 쓸 수 있는 게 뭐라 했죠? CCO라고 적혀 있는 것은 그냥 쓰셔도 됩니다. 네, 또 다음 이미지 이용 조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라이선스에 CC 사람이 써 있습니다. 이게 저작자 표시하는 거거든. 이용 조건입니다. 내가 어떤 그림에 CC에 사람이 써 있다. 이게 저작자를 표시해라는 이용 조건입니다. 갖다는 써라. 그런데 저작자만 표시를 해라 라는 겁니다.
저작자 이름이나 저작자의 제목, 저작물의 제목, 출처 등 저작자에 관한 표시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시에 사람이 서 있고 달러 표시, 비영리 그럼 상업적으로 못 쓰는 거죠.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영리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표시입니다. 사람이 서 있다. 저작자 표시해라. 하지만 사람을 표시해서 쓸 수는 있지만 달러 표시, 영리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마라 라는 표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 다음에는 CC에 사람이 서 있고 사람이 서 있으면 뭐였어요? 저작자 표시해라죠. 여기에 이꼬르 넌이 되어 있습니다. 변경만 하지 말고 저작자 밝히고 써라 라는 뜻입니다.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서 있고 이꼬르 똑같이 해라. 그림으로 설명하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네, 또 CC가 있습니다. CC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사람이 서 있으면 저작자를 표시해라는 표시고요. 시 거꾸로가 뭐였습니까? 동일 조건에는 변경을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고요. 저작물의 변경도 가능하지만 2차적 저작물에는 원 저작물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된다. 동일한 라이선스가 뭐죠? 사람이 서 있고 시 거꾸로 또 서서 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렇게 CC에 3개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으로 이해해 볼까요? CC에 사람이 서 있으면 저작자를 표시해라. 그 다음에 S, 달러. 상업적으로는 이용하지 말고 비영리적으로는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달러라고 보시면 된다. 그죠? 그런데 C 거꾸로가 있습니다. 동일 조건의 변경은 허락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하면 제가 앞에서 이 그림 큰 거 4가지를 설명드렸잖아요. 이 그림만 이해를 하면 이 뒤에도 이 라이선스가 거의 다가 보면 좀 많이 보이는 이용 조건입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거 한번 보겠습니다. CC에 사람이 써 있고 달러가 있고 변경금지라는 이게 또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도 뭡니까? 저작자 표시해서 비용리로 쓰고 변경은 금지해라.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라 라는 거고요. 이렇게 그림으로 라이선스가 나온 것도 있지만 문자 표기로도 나옵니다. 이 문자에 보면 사람이 서 있고 밑에 BY가 돼 있죠. 여기는 CC에 사람이 서 있고 BY와 NC라는 문자 표기가 돼 있습니다. 여기는 ND라는 표시가 있죠. BYSA, SA가 동일 조건 변경 허락한다는 겁니다. 여기 문자 표기. 그 다음에 BY, NC, SA 이 밑에 보면 그림도 있지만 이렇게 문자 표시로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BY, NC, ND, BY, NC, ND 이 CC란 말은 앞에 다 있고요. 이렇게 라이선스를 내가 그림으로도 여러분들이 혹시 블로그를 하시는 분이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하고요. 문자 표기도 아셔야 되는데 뭐 애우기도 애롭다 그죠? 애롭긴 한데 그림으로 놓으면 제일 좋겠네요. 그림은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 사람이 서 있으면 뭐라고? 저작자 표시해라. CC에 사람이 서 있다. 그 다음에 달러에 이렇게 선이 껴 있다. 하지 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업적으로 하지 마라. 비영리는 써도 된다. 그런데 이꼬로 변경금지 그죠? 그 다음 시 거꾸로 동일 조건의 변경 허락. 이 그림만 이해를 하시면 이 그림 라이센스는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겠죠.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렇게 제가 라이선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뭘 써야 될까? 어떤 이미지를 쓸까? 이게 픽사베이, 언스플래시, 픽전보, 그리고 뒤에 보시면 아임프리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그 픽사베이는 99만 장이 넘는 방대한 양의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한글로도 검색이 가능하고요. 상단에 셔터스톡이라는 이미지는 유료이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픽사베이를 한번 들어가 보면 픽사베이. 자, 픽사베이 들어가 보시면 이게 보면 요게 지금 픽사베이 사이트거든요. 픽사베이. 자, 놀라운 무료 이미지가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둘러보기 한번 볼게요. 둘러보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여기에 이미지에 대한 뭐 소개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미지만 보일 수도 있지만 동영상도 여기에 있습니다. 동영상도 해변 한번 해볼까요? 해변. 이렇게 검색을 하면 동영상이 이렇게 나오는 이 부분은 다운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픽사베이 이미지는 제가 좀 사실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제일 편해요. 무료로 쓸 수 있고 저도 비영리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다운을 받아서 유튜브 앞에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픽사베이라는 이미지가 있고요. 다음은 또 언스플래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언스플래시라는 이 사이트도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가 뭐다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회원 로그인을 하셔서 사용하셔야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언스플래시 또한 마찬가지로 회원가입 하셔서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또 볼까요? 픽전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픽전보는 사용성이 높은 우리가 좀 사용하기 좋은 사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픽전보의 뭐랍니까? 좋은 점은 상당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사진 찾기가 쉽도록 되었습니다. 일단 상업적으로 이용은 가능하지만 사람이 서 있는 제작자 표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임프리라고 있습니다. 이 아임프리는 아이콘 아니면 비즈니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아임프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임프리. 안 나오네요. 이게 뭔가 지금 영어가 아니라서 그런 것 같네. 일단은 제가 조금 급하게 지금 시간이 다 돼가네요. 네, 이렇게 제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이미지, 그리고 동영상까지 받을 수 있는 사이트 4개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더 많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무료 사이트 이미지 뭐 많이 알 필요는 없고요. 픽사베이 하나만 해도 충분하게 많은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료로 받은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을까? 블로그에. 그거를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보시면, 이 또한 뭐라고요? 유사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이미지를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저작물을 조금 변형을 시켜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